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아무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6월 첫째 주인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죠, 그죠? 뭐 선거도 있었고 증시가 선거 전에는 마구잡이로 폭등하더니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폭락을 하죠, 그죠? 오늘 일단은 이제 지수가 많이 폭락을 했는데 요거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뭐 미친 듯이 오르고 있죠, 그죠? 어제 힌트를 좀 많이 드렸는데 어쨌든 네, 저기 됐고, 그 다음에 환율 얘기도 잠깐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 그러니까 시간에라기보다 이제 미국 나스닥 미니 선물이 0.9% 또 하락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오늘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즉 반도체 쪽이 또 폭락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어제 왜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죠? 네. 저녁에 오징어 땅콩을 사시든지 내일 아침 8시에 오징어 땅콩을 사서 한번 보셔라. 이 상태로 가면 반도체 폭락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폭락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그 폭락이 이어질지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어찌됐든 뭐 5월달, 6월 이 선거 때문에, 그죠? 중소형주들이 골병이 들었어요. 선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도 이제 코스닥이 뭐 급락이 나와서 많이들 망연자실하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쭉 설명을 해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별거 아니에요. 계좌 보시면 지금 답 안 나오죠, 그죠? 근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또 회복이 된다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하나씩 얘기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기 나스닥은 좀 이따 보고, 오늘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는 잘 끝났어요. 자, 보세요. 다우지수는 이제 무려 1.7% 급등해서 잘 가죠, 그죠? 잘 갑니다. 잘 간다니까. 네. 그리고 S&P 500 지수도 0.4% 올랐어요. 괜찮죠? 그러나 나스닥은 보합 마감을 했죠, 그죠?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무려 이게 어제 시작할 때 마이너스 4.8% 급락 출발했고요. 마이너스 6%까지 폭락했다가 끝날 때 종가 관리 조금 해서 마이너스 2%에 끝났어요. 이 정도 마이너스 2%에 끝났으면 잘 끝난 건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이제 큰 영향을 끼쳤겠죠, 그죠?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5.5% 엄청 급락을 했죠, 그죠? 선거 끝나자마자 어떻게 무섭게 하락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 치르려고 이게 어거지로 올린 게 이제 티가 나는 거예요, 그죠? 네. 계속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선거 전에 증시 올리는 거 이해한다. 정치인들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 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뭐 다 그래요, 사실. 다른 나라들도 특히 미국도 그렇고요. 선거 전에는 증시를 올려요. 자기들이 선거에서 유리하려고. 근데 그건 이해한다. 주식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런 거 잘 활용해가지고 눈치껏 수익 내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심했잖아요, 이번에. 그게 문제였는데, 어쨌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해서 오늘 삼성전자, 그죠? 얼마 폭락했어요? 아침부터 그냥 시원하게 빠지죠, 그죠? 삼성전자 오늘 마이너스 6%에 끝났고,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9.9%에 끝났죠, 그죠? 박살났어, 오늘 둘이. 네. 근데 그러면 일본도 그랬느냐? 아니에요. 일본 증시는 마이너스 1.3%에 끝났어. 이게 정상 아닙니까? 대만 똑같아요. 1.3%에 끝났어. 근데 우리는 5.5%에서 끝났어.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젠수랑 엔비디아 CEO 지금 홍대 삼겹살집에서 지금, 그죠? 네. 삼겹살 먹고 있는데 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이제 그런 기대를 해서 많이 샀지, 또 그쪽 관련주들을. 다 폭락 나와서 지금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이렇다니까요, 지금. 네. 그리고 환율이 지금 미친 듯이 오르잖아요. 이거 정상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외환위기 올까봐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러나 환율이 오르고 있는 거 계속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무려 환율이 1% 넘게 급등을 해서요. 환율은 1% 넘게 오르거나 떨어지면 급락이에요. 1.12% 급등해서 1549원까지 갔어요. 1549원.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선거 끝나자마자 뭐 하는 거야? 이게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 그 쓰레기 언론, 쓰레기 기자들은 뭐 중동, 중동 전쟁 때문에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일본도 중동에서 기름 많이 갖다 써요. 근데 엔화 보시면 전혀 안 올라. 가끔 우리나라 원화가 엔화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죠? 가끔 아니라 항상 그거 따라 움직이는데 안 올라 여기. 우리만 그래요. 그럼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움직임이 없어요. 우리만 이렇다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름값이 비싸서 그렇다고요?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 두바이유를 보시면은 한때 전쟁 초반 169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은 95달러예요. 그 전보단 비싸지만 옛날에 오바마 때나 이럴 때 보면요,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로나 때가 아니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때도 보면은 100달러 넘었었어요. 그때도 우리 잘 살았어. 주유소 기름값 1200, 쌀 때는 1200원, 1300원, 아니면 이제 1500원, 비쌀 때 1800원 그랬지. 이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환율 때문에 그래. 유가가, 기름이 비싼 게. 응? 미친 듯이 오르잖아 지금. 그죠? 환율이 지금 얼마나 비싼 거냐면 월봉으로 보시면은 환율이 1,500원이 넘었던 적이 역사상 딱 2번 있어요. 여기 이때 외환위기. 이때는 어디까지 갔어요? 2,000원 직전까지 갔었어. 1,950원. 정확히 1,952원. 여기 이때 1,600원 직전까지 갔었어요. 이때는 뭐예요? 금융위기. 외환위기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데 왜 환율이 이렇게 오르냐 이거지. 어떻게 해석하시라고요?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IMF 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자꾸 환율 올라가면은 고통스럽긴 하지, 일반 서민들이. 물가가 바로 올라가니까. 이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였는데 그때는 이명박 정부 그 정권에서 대놓고 얘기했어요. 환율 올라갈 거니까 달러 사라고. 그때 경제부총리가 대놓고 얘기했어. 그때 강만수 씨가. 네? 대놓고 얘기했다니까. 근데 인위적으로 올렸어요. 왜? 대기업 잘 되게 해주려고.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에요. 외환위기 때는 어쩔 수가 없었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갑자기 선거 끝나고 나니까 아마 나라가 시끄럽죠. 지금 뭐 선관위, 그죠?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투표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네. 정치 얘기니까 패스. 근데 주식이랑 상관이 있는 얘기가 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해드릴게요.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겠어요. 더 시끄러워지잖아요. 여기서 환율 더 올라가고 선관위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막 이렇게 주식시장 막 더 폭락하고 반도체 막 더 폭락하고 반도체 레버리지 ETF 오늘 뭐 10몇 %씩 폭락했죠. 20%까지 떨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심이 확 획가닥 뒤집힙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어떤 쪽은 확 오르는 게 있고 또 확 내려가는 게 생겨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은 그거 참고하세요. 그거 다 감안해가지고 지금 종목들도 추천했고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최근에 투매 나왔다고 해서 동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동의하지 마시고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더 오르고 막 그러면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어머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닌데 주식시장에서 기회가 생겨요. 아시겠죠? 기회가 생겨. 대신에 이제 그 잘못 걸려들면은 기회가 아니고 이제 두고두고 이제 고생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1번을 찍었건 2번을 찍었건 돈 벌려고 제 방송을 듣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만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네. 제가 어쩌다가 정치 얘기를 좀 꺼내면 그거 관련된 얘기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돼요. 자, 환율 이렇게만 얘기해 드리면 되겠고 오늘 그 지수가 폭락을 많이 했는데 주범은 누구냐면 이제 얘네 반도체죠, 그죠? SK 하이닉스가 9.9% 급락 마감했고요. 요거는 이제 거래소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6% 급락했죠, 그죠? 근데 대체거래소 NFT에서도 거의 똑같이 끝났어요. 네, 거기도 큰 변화는 없고 얘네들이 이제 폭락을 했는데
선거 끝나고 참 그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상장한 게 뭐예요?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리지가 상장됐잖아요.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보시면 무려 13% 급락했어요. 13%. 자, 만약에 여기에서 고점에서 매수했다. 이틀 만에 어떻게 됐다? 30% 가까이 손실 난 겁니다. 30% 조금 안 돼. 근데 정말 여기서 조금 오늘 저점 기준으로 하면 30% 될걸? 어? 아, 30%는 안 되겠구나. 30%에 가까운 손실이 나고 있는 거예요. 박살났어. 근데 SK하이닉스는 오늘 하루만 20% 급락했어요. 이게 SK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고점이 27,000원이죠. 근데 지금 저점 오늘 종가가 19,000원이고. 뭐야 이게. 그냥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이제 들어갔던 직장인들 특히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응? 근처도 가지 마세요. 아, 반등 나오면 세게 나올 것 같은데 사면 어떨까요? 도박이야 이거는. 네. 응? 도박이라고. 제가 보기엔 지금 코인보다 이거 더 해로워. 네. 안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유, 이게 뭐야 이게. 예? 도박판을 만들어놨어.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안 좋은 소식은 뭐냐. 반도체 들고 있는 분들한테 안 좋은 소식인데 지금 시간대란다 자꾸. 나스닥 미니 선물이 마이너스 1% 급락을 하죠. 이 상태로 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증시 나스닥 급락 출발하겠지. 급락한을 출발한다는 것은 뭐예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가 급락 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네. 그러면 보면 되잖아. 어제처럼 또 보여드릴게요.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반도체 쪽 투자하신 분들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우리한테는 이게 좋은 얘기라고. 얘네들이 너무 과하게 올라가서 우리 힘들었잖아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장중에 7% 급락했는데 폭락했죠, 그죠? 시간에서 3% 가까이 추가 급락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AMD 볼까요? 어제 3% 급락했는데 지금 시간에서 2.7% 급락하고 있고, 인텔 얘도 지금 마이너스 2.6%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죠. ARM 이거 ARM 홀딩스 반도체 회사인데 어제 장중에 4% 급락했고요. 그래서 5%또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샌디스크 좀 더 보죠. 네, 어제 장중에 3.9% 급락했고 시간에서 1.5% 추가락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 만약에 얘네들이 여기서 추가 급락이 나온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날 반도체 들고 있는 사람들은 죽었다고 봐야지 또. 그 선거 전에는 있잖아요. 선거 전에는 얘네들이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막 급락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끌어올렸어요. 기억하시죠? 9시 20분, 30분 또는 10시 이후에 기관, 투신이나 연기금 또는 금융투자 돈이 들어와서 얘네들을 어떻게든 끌어올렸잖아요. 어떻게든 끌어올려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지수 계속 올리고 7천, 8천 막 이러면서. 응? 근데 지금은 선거 끝나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해. 예? 뭐 대충 예상했는데 차마 정치적으로 또 이제 긁히는 분들이 있을까봐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냥 뭐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네. 보지 마세요. 어쨌든 얘네들이 이제 돼지처럼 그죠? 뒤룩뒤룩 살쪄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폭락을 하니까 오늘 코스닥도 폭락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닥에 오늘 원래 8시에 보면은 대체거래소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주들은 아침에 분위기 좋았어요. 8시에는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어제 미국의 반도체주가 폭락하는 대신에 바이오주들이 엄청 올랐어요. 바이오, 헬스케어가 미국 증시에서 많이 올랐거든요. 우리도 따라 올라요. 따라 올라서 따라 오르기 때문에 아침 8시부터
같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막 미친 듯이 막 빠지니까 코스닥 그 대형 바이오 대형주들이 올라오다가 야, 오늘 아닌가 봐 이러면서 같이 빠지더라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급락한 거예요. 쟤네들 폭락하니까 그냥 같이 빠진 거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투매 나오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이제 계좌나 이런 거 열어보시면 힘들 거고 차트 이런 보유 종목들 차트 보시면 힘드시겠지만 지금 그래도 보시면 안 돼. 보고 있으면 심리만 무너지기 때문에 보지 마시라니까. 그게 이기는 거예요. 맨날 그거 보면서 관리한다 그러는데 관리가 아니에요. 그걸 끌어안고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마세요. 계좌랑 계좌 열어보지 말고 본인 보유 종목 차트 보지 말라니까. 바로 그냥 0.1초 만에 죽고 싶어져요. 포기하고 싶어져. 내가 왜 이랬지? 후회밖에 안 남는다니까. 그러니까 보시면 안 돼. 보는 순간 끝나 그냥. 회복이 된다라고 믿으세요. 항상 회복이 됐어요. 안 될 것 같죠? 안 될 거다라고 단정 짓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회복해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저는 항상 회복되는 걸 봤고 그렇게 해서 잘 빠져나왔고 수익 냈고 계속 돈을 굴렸거든요. 우리 회원들도 이제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해보셨고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폭락 나오는데 기존 회원들은 저한테 따로 뭐 이렇게 문의 오거나 힘들다고 얘기하신 분이 없어요. 왜? 아 그냥 또 왔네 뭐 이러고 나면 이제 또 회복되고 또 좋아지겠지. 잘 됐다 차라리. 근데 돈이 없네. 항상 돈이 없잖아, 그죠?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종목 잔뜩 들고 있고 그래서 돈이 없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지금 좀 투매 나올 때는 갑자기 이제 다 떨어져 버리니까 돈이 흐름이 막히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고 원래 그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항상 돈이 없어. 어쨌든 회복이 될 거니까 그 얘기도 뒤에서 또 해드릴게요. 어쨌든 걱정들을 많이 하지 마시고요. 반도체 얘네들이 폭락을 해야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얘네들이 언제까지 폭락하느냐 그건 모르죠.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 급락이면은 한 번만 더 나오면 돼. 이 정도 급락이면 한 번만 더 나오면 돼. 그냥 딴 거 없어요. 네. 얘가 여기에서 이만큼 초과 상승 나온 거거든요. 차트 그냥 기술적 분석을 기업 가치고 보고 차트만 놓고 분석하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오버슈팅 나온 거예요. 실적 이런 거 다 빼고요. 이만큼이 더 나왔다고. 그럼 뭐예요? 이만큼 빠져야지. 근데 바로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아마 작살날걸?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21선을 살짝 깨든지 뭐 지지하든지 하면서 내려왔다가 반등 좀 나오고 옆으로 돌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형주들은 시총 상위 종목들은 대충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맨날 떨어지진 않아. 그리고 천천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관심이 이제 줄어들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천천히 떨어지겠죠. 네, 그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아시겠죠? 그리고 환율 오르는 것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야 이러다도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야? 막 걱정을 하시는데 정말 외환위기가 올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외환위기 온다 그러면 은행주에서 외국인이 빠져나가요. 은행주에서 외국인이 확 나간다고. 근데 오늘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이런 거 보시겠어요? 잠깐만. 급등하죠? 외환위기는 아니라고. KB금융 신고가 났잖아. 외환위기 얘기하는 헛소리하는 인간들 얘기는 듣지 마세요. 아 그냥 대놓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주면 되잖아. 미국이랑 지금 우리나라 정부랑 미국이랑 지금 결이 안 맞아가지고 의도 터지는 거라니까. 그냥 대놓고 얘기해 그냥. 그죠? 네. 뭐 말 비행기 돌리면서 이상한 식으로 얘기해요. 비겁한 놈들. 얘기하면 되지. 응? 그렇잖아요. 그죠? 이 얼마나 비겁한 놈들이냐면 뉴스 하나 보여드릴까요? 주가 급등에 마냥 좋아했는데 환율 1550원 델판 초비상. 이게 되게 웃긴 게 선거 직전까지는 뉴스가 어떻게 나왔죠? 이거 위기 아니다. 괜찮다.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선거 끝나니까 말이 싹 바뀌어. 초비상이래. 아 괜찮다며.
6월 3일 전까지는 위기 아니라며. 그 초비상이래. 또 갑자기 말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라는 줄 아세요? 주가가 많이 급등해서 환율이 오른 거래. 개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상스러운 표현을 써서. 근데 너무 화가 납니다. 개소리입니다. 왜? 주가가 급등하면 원래 환율은 떨어져요. 아니, 말을 거꾸로 했어요. 환율이 급락해야지, 원달러 환율이 급락해야 하면 지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게 맞거든요. 그럼 거꾸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지수가 폭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그 흐름을 거슬렀잖아. 작년 6월 이후에 환율이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오르면 안 되지. 떨어졌었어야지. 근데 계속 니들이 억지로 올렸잖아. 국민연금 통해가지고. 응? 근데 이제 와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주가 급등해서 환율이 오른대. 내가 살다 하는데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율 오른 거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외국인 때문이래. 외국인이 올해 초부터 반도체를 팔았거든요. 올해 초부터 팔았어요. 4월, 5월 달에 이제 미친 듯이 올리니까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한 거지. 그때 환율이 이렇게 안 올랐어요. 응? 그때 그렇게 팔 때는 왜 안 뒤집어 씌우고 이제 와서 뒤집어 씌우는데? 웃기다니까. 네. 댓글 요것만 보세요. 선거 끝나자마자 아무런 전망만 쏟아져 나오네. 그 전에 기자들 입국 닫고 뭐 한 거냐. 그러니까 선거 끝나니까 딱 바뀌죠. 못된 놈들이야. 아시겠죠? 그 외환위기를 걱정하지 마셔라. 근데 반도체 어지로 올린 거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사 좀 궁금하신 분들 이런 거 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낮에는 내가 회원들한테 이거 이제 상세하게 제가 이거 다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보세요. 기사 제목 이거 그대로 치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개미들이 갖고 들어온 돈 가지고 어떻게 코스피 지수를 올렸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기에 써져 있어요. 근데 참 웃기죠. 선거 전에는 왜 얘기 안 해? 응? 왜 나 선거 끝나고 얘기하는데? 이거 읽어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못 사요. 응? 못 산다니. 꼭 읽어보세요 이거. 그리고 하나 컸다. 잠깐만요. 사람들이 신용을 갖다가 엄청나게 썼는데 예전에는 이제 신용을 쓰면 중소형 개별주나 테마주에 신용을 많이 쓰지 대형주에 신용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보세요. 빚내가지고 삼전닉스를 샀대요. 작년 말에 반도체에 신용 쓴 게 2조 원이었는데 올해 4월달에 8조로 불어났대요. 이거 한국은행에서 집계한 거거든요. 맞겠죠, 그죠? 4월달까지 반도체 쪽 신용이 2조에서 8조로 4배 늘어났어. 근데 4월달은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볼까요? 여기에요. 4월달에는 정권 좀 제끼면서 조금 올라갔거든요. 찔끔찔끔. 근데 5월 초부터 이만큼 날랐다고. 그 5월달에 SK하이닉스의 신용을 더 많이 썼겠죠. 개미들이 안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응? 실제로 보면은 5월달에 5월 중순 이후로 신용이 이만큼 늘잖아. 삼성전자도 5월달에 이만큼 늘어났죠. 4월 말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네. 참고로 보시라고. 이쪽은 어쨌든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지 다른 이제 중소형주들이 이제 돌아서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회원들은 특히 좀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방송 참여하신 분들, 제 회원은 아니지만 참여하신 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주가가 추가 하락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타기 할 거 있으면 물타기 하세요.
물타기는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낙폭과대로 심하게 떨어졌을 때 그 주식을 더 사는 거죠. 하세요. 하시라고. 겁내지 마시고. 새로운 종목을 사가지고 돈 버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더 사세요. 낙폭과대가 자 기준을 잡아줘 드릴게요. 5월 초 대비 5월 1일 대비 20%에서 한 보통 적게 빠졌으면 20%고요. 많이 빠졌으면 40% 넘게 빠진 것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럼 사요. 물타기 하시라고. 산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5월 초 대비 20% 빠졌다. 최대 20% 빠졌다. 그러면 사가지고 20% 목표가 20% 잡으면 돼. 목표 수익률 20%. 선생님 제 거는 40% 넘게 빠졌는데요. 지금 사셔가지고 반등이 이제 많이 나온 게 아니고 지금 뭐 여전히 좀 밑바닥에 있다 그러면 사가지고 한 40%까지 보셔도 돼. 그냥 나와요. 여러분들 일반 종목 가지고 그죠? 네. 일반 종목 공략해서 40% 수익 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 물타기해서 그 정도 수익이 나옵니다. 선거 전에 우리 회원들한테 선거 끝나고 나서인가? 전인가? 우리 회원들한테는 저 라이브 회원들한테 상세하게 기법을 설명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못하니까 사시라고. 그러니까 40%까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일단은 물타기 해가지고 15% 20%는 그냥 나올 거예요. 차라리 물타기를 하셔. 다른 데 가고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신 있게 하시라니까. 대신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싸게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이 정도면 됐네요 사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5,000원짜리였는데 지금 40% 떨어져서 3,000원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더 떨어질까봐 더 싸게 살려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란 얘기예요. 설령 3,000원에 샀는데 이게 2,500원, 뭐 2,000원까지 더 떨어졌어. 내가 매수한 것보다 10% 20% 더 떨어졌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사라고 그냥. 아시겠죠? 발바닥에서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면 주식이 안 사져요. 대충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 사면 돼.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돼요? 단가도 낮출 수 있고 거기에서 단기로 수익도 낼 수도 있고. 빨리 그러니까 20% 정도짜리 수익은 수익 금방 나요. 자율반등만 나와도 20% 올라오거든. 그거 팔아가지고 또 다른 종목도 물타기 하면 돼요. 물타기 기회이긴 한데 물타기 기회가 왔을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돈이 없어요. 당연히 돈이 없죠. 다 물렸는데 돈이 어디 있어? 워렌 버핏도 돈이 없을 거야. 그죠? 네. 갖고 있는 주식은 많은데 그죠? 네. 그걸 다 어떻게 물타기를 다 해?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든 뭐 투자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1, 2천만 원은 어떻게든 만들 수 있잖아. 갖고 있는 것 중에 뭐 손에 좀 덜 난 거 있거나 그죠? 약간 수익인 거 잘라내 가지고 그거 물타기 하시면 돼. 한 2종목 3종목만 하세요. 하고 나서 빨리 한 1, 20%, 한 20% 정도까지 수익 내고 나와요. 그리고 아직 반등 안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야. 들어가요. 최대한 물타기를 많이 하시면 돼.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오는 거야. 물타기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싸게 샀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또 끝까지 가져가려고 그래. 비싸게 사서 물린 거 기존에 사서 이제 끌려 내려서 물린 거하고 지금 싸게 산 거하고 나중에 저 위에 정고점에서 바르려고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이 답답한 건 뭔지 아세요? 돈만 있으면 살 거 아니에요. 지금 중소형주 기회인데 기회예요. 저 서글럼의 그 정치인들이 그죠? 저 기자놈들하고 육중할게요. 서글럼의 정치인들과 기자놈들이 주식시장을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반도체가 너무 지나치게 과열돼서 지수가 미친듯이 올라가서 중소형주가 폭락했잖아. 이거 기회잖아요. 왜? 쟤네들 이제 폭락하잖아요. 이제 희한하죠.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미국 반도체 비롯해갖고 급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중소형주 이제 가겠네. 왜 안 가요? 가잖아. 네? 이런 얘기 하면 또 이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또 이해 안 가시죠, 그죠?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지? 미국의 중소형주를 보면 되잖아요. 멀쩡해. 얘 어제 1.5% 급등했어요. 러셀 2000 지수. 뭐가 문제인데? 응? 그냥 사는 거지. 중소형주 많이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감하게 물타기 하시면 돼요. 쫄지 마세요.
그 문자반 회원들, 우리 여기 문자반 회원들 중에 헷갈린다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메시지 남겨주시면 내가 다 저기 대답해 드릴게요. 때가 때이니만큼 그죠? 물타기 원래 해야 되겠는데 좀 약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문자반 회원들 연락하세요. 잡아드릴게. 아셨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연락하시라니까. 우리 방 추천주 뭐 다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회원 아니신 분들도 기회예요, 이거. 사시면 돼. 대신에 끝난 거 있잖아요, 끝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정원호 관련주 얘기했는데 뭐 이런 거 사면 안 되겠죠. 뭐 SJ그룹 이런 거, 선생님 전에 14,000원이었는데 지금 2,000원인데 한 6분의 1 토막 나 있는데 괜찮지 않겠어요? 아니요. 이런 건 아니야. 끝났잖아, 정원호. 끝났잖아. 저 사람이 유력 대권 후보였는데 안타깝게 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저기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건 아니에요. 큰일 나, 이런 거. 유라테크 이런 거 세종시 테마주로 상한가 가다가 만 거잖아요. 사면 어떨까요? 아니지. 선거 끝난 지 며칠 됐다고 또 사? 아니야. 해먹고 나간 거야. 아시겠죠? 아니요. 이런 거 많겠죠, 그죠? 네, 이런 걸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거.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을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얘가 왜 떨어졌는지, 악재가 있어서 떨어졌는지,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갈 때 떨어지고 쟤네들 폭락해서 떨어지고 불쌍한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 사시면 돼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반도체가 또 폭락을 하면 코스닥이 또 폭락을 해서 종목들이 좀 더 중소형주가 하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게 아까 얘기해 드렸잖아요. 5,000원짜리가 있어요. 한 20% 빠졌다 그러면 덜 빠진 거거든요. 4,000원. 근데 남들 막 40%씩 빠졌는데 20% 빠졌다? 이런 애들은 더 안 빠져요. 이제 반등 나올 일만 남은 거고, 5,000원짜리였는데 한 40% 넘게 빠졌어요. 그러면 얼마 되겠어? 3,000원 되겠지. 근데 이제 또 보니까 뭐 저기 뭐야, 계산하기 좋게 50%라고 합시다. 자, 반토막까지 났어요. 얼마야? 2,500원이잖아. 근데 보니까 막 월요일날 막 삼성전자 또 막 5% 10% 막 폭락하고 난리도 아니야 막. 그래서 얘가 월요일날 또 5% 빠졌어요. 그 얼마예요? 2,500원에 5%면은 1,250원. 아니 100이 아니야. 1,250원이 아니지. 125원이지. 그죠? 네. 그러면 2,375원이겠네. 그러면 매수가 대비 50% 손실해서 55% 손실이 난 게 아니고 52%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빠져봤자 이제 더 이상 큰 차이가 안 나. 30, 40% 넘게 빠지죠? 거기서 더 빠져봤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더 주저앉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더 빠질까봐 걱정되시죠?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될까봐 걱정되시죠? 회복 다 돼. 거짓말인 것 같아요? 다 돼. 그렇게 잘 나가는 SK하이닉스도 2년 전에 3년 전에 난리도 아니었어. 그때 망한다 그랬어. 회사 망한다고 막 언론에서 떠들었거든요. 망하긴 뭘 망해. 오히려 거꾸로 됐지. 그죠? 네.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환율은 걱정하지 마세요. 왜? 개미들 털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치권 문제니까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패스. 그 다음에 주가가 추가 하락 나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방금 설명했고요. 그리고 물타기 하셔라. 물타기 하라고 할 때는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한 번 안 하거든요. 그리고 물타기 할 때 주의사항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또 폭락할 수도 있어요. 바닥인 줄 알았더니 더 빠질 수도 있다고. 그래도 사시는 거예요. 이쯤 됐다 싶으면 사는 거예요. 왜요? 최저점을 잡으려고 하다가 못 사. 네. 아니 조금 비싸게 사든 아니면 좀 싸게 사든 간에 사야지 돈 벌 거 아니야. 네. 아셨죠? 최저점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물타기 했죠? 그러면 10% 20% 이상 나면 일단 파세요. 아까 40%는 맥시멈 뭐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는데 제일 편한 건 한 1, 20% 먹고 팔고 다른 종목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상당히 많이 물타기를 해서 어쨌든 평단가를 낮춰놓을 수 있잖아. 그러면 보기에 편하잖아요. 계좌도 좀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하시면 됩니다.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떨어지는 거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뭐 비싸게 사신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한테 좋은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마지막 얘기에 중소형주 쪽으로 개미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중소형주도 좋아질 거예요. 왜 좋아지냐면 개미들이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왜 많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처음에 주식하실 때 중소형주 테마주 하셨어요? 아니면은 대형주로 시작하셨어요? 대부분 대형주로 시작하셨죠. 근데 요즘에 왜 중소형주만 하세요? 아니면 중소형주 위주로 왜 하세요? 대형주 하다가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때려칠까 하다가 중소형주 보니까 잘 가길래 이쪽으로 오신 거 아니야.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이제 고생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분들 많이 옵니다. 이제 많아집니다. 그래서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중소형 테마주들이 더 잘 갑니다. 개미들 부쩍부쩍 돼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치셨을 거고. 그래서 오히려 이쪽에 사람이 많아집니다. 좋아진다고. 아셨죠?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오늘 말을 많이 했더니 목이 아프네. 힘들 내세요. 잘 웃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외환위기 올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요. 저도 못 웃어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자신 있거든. 많이 해봤거든요.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주말에 푹 쉬시고 네. 다음 주 월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인데 그것 때문에 지수를 조금 더 흔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흔들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더 해라 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가시면 이길 수 있어요. 아셨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